걱정을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라. 걱정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지만 그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무기력함에서 비롯된다. 걱정은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을 증폭시킨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을 멈추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는 행동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한다. 걱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밀려온다. 그러나 단순히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걱정은 우리를 더 깊은 스트레스 속으로 끌고 갈 뿐이다. 이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걱정이라는 비생산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행동으로 전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걱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걱정은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 두려움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통찰력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은 점차 줄어든다. 이를 통해 행동이 두려움을 잠재운다는 카네기의 철학이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체감할 수 있다. 또한 걱정을 멈추고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현재와 미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걱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걱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행동은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한다면 걱정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남을 것이다. 하루하루를 독립된 한 조각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우리를 괴롭히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데일 카네기의 철학은 이 두 가지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하루를 독립된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조언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미래의 문제를 미리 걱정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가 몇 주 후에 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발표가 가져올 결과와 반응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곤 한다. 하지만 카네기는 이러한 걱정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발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그 준비를 할 시간일 뿐이다. 하루를 독립된 시간 조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 순간 발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하루를 독립된 시간 단위로 살아가는 또 다른 이점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 있다. 미래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압도한다. 마치 커다란 산을 한 번에 옮기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집중할 일을 정하면 우리는 그 산을 작은 돌로 나눠 옮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원칙은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하루를 독립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하루를 망치지 못하고 내일의 불안도 오늘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못한다. 하루를 온전히 현재의 시간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독립된 조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종종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조금 쉬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낭비하곤 한다. 하지만 오늘을 독립된 시간 단위로 본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음으로써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걱정은 줄어든다. 최악의 경우를 먼저 받아들여라. 걱정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이 두려움은 종종 내가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정적인 상상에서 시작된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악의 경우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이는 단순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 걱정이 줄어들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걱정할 때 마음속에는 현실이 아닌 상상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이 상상은 보통 과장되거나 실제 가능성보다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는 이 일로 해고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해고된다면 어떡하지? 라고 끝없이 걱정하는 대신 만약 해고된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면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불안은 종종 모호하고 추상적인 상태에서 커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 걱정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나열해 보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사가 손실을 입을 것이다. 나는 상사에게 질책받을 수도 있고 승진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실제로 우리가 걱정했던 상황이 그리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 두 번째 단계는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과정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그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미리 준비하는 시기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심리적인 면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에 빠지지만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나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로 인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걱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 걱정할 때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바쁜 삶을 살아라. 걱정은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더 쉽게 찾아온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바쁜 일상에 휩싸여 있을 때는 걱정할 시간이 줄어든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으로 바쁜 삶을 살 것을 권한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해 바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걱정 대신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라는 의미다.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날이나 휴식 중에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작은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뇌가 현재의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이다. 바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할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고 성취감을 주는 활동으로 일상을 채우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걱정을 잠재우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 걷기, 요가, 달리기 등 단순한 신체 활동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걱정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바쁜 삶을 핑계로 자신을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다. 바쁨은 우리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지 탈진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휴식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걱정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다. 바쁜 삶을 통해 우리는 걱정할 여유를 줄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산적인 활동 속에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길러라. 걱정은 종종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이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일 때 커진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준다고 강조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가족과 친구의 사랑, 건강한 몸, 매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등은 모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다.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준다.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마다 자신이 감사해야 할 것들을 3가지 이상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라.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사소한 내용이라도 괜찮다.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현재 가진 축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며 면역 체계도 더 강하다. 이는 감사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걱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감사의 마음은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감사가 단순히 한 번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걱정을 줄이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매 순간 감사할 일을 찾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걱정이 차지하던 자리를 평화와 만족이 대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마음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다. 걱정은 우리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생기지만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준다. 감사의 습관을 통해 우리는 걱정 없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의 걱정 중 상당수는 사실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로 확대 해석한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는 작은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삶의 큰 그림을 보는데 집중하라는 뜻이다. 사소한 걱정은 종종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사소한 문제를 과도하게 분석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일에 투자해야 한다. 사소한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이 우리 삶에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목표나 가치에 집중하면 사소한 일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면 직장에서의 작은 갈등이나 친구와의 오해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게 된다. 또한 사소한 걱정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문제를 상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데일 카네기는 이 일이 5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제안한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를 인식하면 지금 당장의 걱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필요한지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실수나 오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웃어 넘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삶의 사소한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걱정 없는 상태로 이끌어준다.